오늘은 상속세 개편을 앞두고 이 상속세에서 과거 10년치를 정산하는 증여에 관한 내용 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오해하고 계시고 실수하기 쉬운 부분, 그러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이러한 실수 사례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023년 12월에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2024년 3월, 그러니까 3개월 후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니까 신고 기간은 적정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증여재산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24년 1월 1일, 올해 1월 1일 증여받는 것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법 시행일 이전인 2023년 12월에 증여를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을 받을 수 없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좀 억울하게도 이 증여 부분이 적용되는 시기를 잘못 착각해서 증여세가 적용된 사례겠군요. 아마도 작년 23년 12월 달에 이 각종 언론이나 보도자료에서 이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이 된다, 세법이 개정됐다 하니까 그냥 급한 마음에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법이 개정될 때는 항상 시행 시기,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그 시행 시기를 잘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번 7월부터 또 세제 개편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날짜나 시행 시기 같은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7월 달에 세제 개편이 나오더라도 그때 즉시 시행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령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수도 있고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행 시기가 남아있는 경우는 그 전에 증여를 하시거나 액션을 취하시면은 종전세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실수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20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을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혼인신고는 그 다음 해인 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년 올해 5월에 부모님께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기 위해서 현금을 증여받았는데, 이분들은 결혼식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지 이미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고는 신고를 안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렇지만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판단 기준은 공적인 날짜입니다.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경우는 예식장에서 그 날짜를 입증을 해주거나 또는 청첩장을 보관해야 되는데, 청첩장이라는 것은 다시 찍어버리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인의 개인이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그러한 증거는 기준으로 삼기가 조금 애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간, 이 혼인신고를 한 공적 기간의 날짜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상 혼인신고를 한 날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결혼식은 언제 올렸든 괜찮습니다. 가령 5년 전에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혼인신고를 올해 했다, 그러면 혼인신고 공제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준은 혼인관계 증명서상의 신고일이 중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공적 기관의 날짜로, 공적 기관에서 입증할 수 있는 날짜로 해야 명확하게 이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관련 상속세법의 내용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상속증여세법 제53조의 2항을 보면은 새롭게 도입된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는 안 됩니다. 거주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직계 존속이니까 아버지도 되고 할아버지도 가능합니다. 직계 존속으로부터 혼인일은 예식장 아닙니다.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고된 공적인 날짜를 말합니다. 그 날짜로부터 전후 2년입니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기본 공제 5천만 원 비과세와는 별도로 추가로 1억을 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은 제1조가 시행일인데 이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는 24년 1월 1일 이후에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관련해서는 이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가령 내용을 보면은 23년도에 부모님에게 결혼 자금을 빌렸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정상적으로 자금을 빌렸는데 23년도에 와서는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이 시행되니까 그렇다면은 이 빌린 돈을 안 갚기로 하고 채무를 면제받고 증여재산 공제를 신고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빌린 돈을 안 갚는다 이렇게 채무 면제를 받는 경우도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기는 한데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도입되면서는 이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 면제 부분은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안 되는 것으로 열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사례의 경우는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보험을 이용한 증여행위. 두 번째, 저가 혹은 고가 매매에 따른 시세 차익. 세 번째, 채무 면제 또는 변제를 받은 이익. 이 항목 때문에 위 사례의 경우는 채무 면제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모님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 공제 불가하겠습니다. 금전을 무이자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도 공제 불가 항목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얻는 이익 또한 공제 불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 의제의 경우도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